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 정상이 회담 정례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상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한국과의 연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던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한일 정상회담은 실로 의미가 큰 외교적 회의라고 밝혔습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실장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정상 간 핫라인 구축 전망과 관련해서는 핫라인은 오래된 개념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3국 정상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규범에 입각한 질서, 번영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갖춘 3국 정상이 따로 만나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잘 돼서 인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3국 안보 협력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열리는 첫 정상회의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한 질문에는 북핵 대응과 국제 현안에 대한 미한일 3국의 전략적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その上で、例えば北朝鮮への対応、あるいは法の支配に基づく自由で開かれた国際秩序の維持強化、こうしたこの課題について、この日米韓、この3カ国の戦略的な連携、これを一層強化する、こうした会議にできればと期待をいたします。 또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 정상급을 포함해 중층적으로 쌓아온 미국, 한국과의 연계 강화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3국 고위급 사이버 안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과 한국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일본의 마사타카 오카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은 4일 3국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이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미한일 고위협의체 신설을 통한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 합동 보안 권고문 발표와 가상자산 세탁 기술로 악용되는 닉서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이번 3자 회의체를 사이버 안보 대화 채널로 정례화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IT 인력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가상자산 전문업체와의 협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다음 달 후속 회의를 통해 협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식량난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분쟁에 의한 글로벌 식량 안보 공개 토의에서 최근 더 악화된 북한의 식량 위기는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12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미사일 발사로 식량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낭비했으며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국경을 봉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차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식량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신양곡 정책을 도입한 이후 지난 20년간 식량 배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마당 등 민간 시장에 식량을 의존했던 대다수 북한 주민의 굶주림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 식량 무기화를 규탄하는 미국 주도 공동 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전 조정관이 중국과 러시아 측 패널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에릭 펜턴 보크 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4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감스럽게도 2명의 패널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행동했다면서 그들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 합의 원칙을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에 지난달 북한 열병식 참석을 거론하면서 안보리 이사국의 2명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만든 전략무기 화성 17형 ICBM을 향해 박수를 보낸 장면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밝혀 해당 패널이 중국과 러시아 측 인사였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들은 분명히 자국의 견해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뒤 그들로 인해 전문가 패널이 발표하는 보고서가 불가피하게 근본적으로 희석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은 매우 큰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북한 등 각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반기별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얀 핵협의 그룹 NCG 출범에 전략적 손실을 우려해 더욱 공세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김민성 부연구위원은 4일 공개된 한미 핵협의 그룹의 의의와 북한의 인식 보고서에서 북한은 NCG 출범에 대해 확장 억제 강화가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평가의 근거로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여러 북한 인사의 담화와 각종 미사일 발사 등 미한 NCG 출범 전후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지적했습니다. 또 전략 핵 잠수함의 부상 기항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위협한 북한 담화를 지목하면서 북한은 NCG 활동이 북한 정권의 대내외 환경을 관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NCG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소리 VOA의 요란다 로페즈 총국장 대행이 김영호 한국 통일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분야 등에서 통일부와 VOA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호 장관과 로페즈 VOA 총국장 대행이 이날 통일부에서 만났으며 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중시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페즈 총국장 대행은 VOA는 1942년 설립 이래 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과 김 장관 취임 후 통일부의 변화 방향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고 통일부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